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주말에 새로운 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로는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언급한 내용을 들고 왔고요. 기사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으며 CBDC를 내놓는 첫 번째 주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CBDC를 준비하고 있는 퍼스트 무버로는 러시아, 중국, 스웨덴, 호주 및 유럽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 따르면 미국은 달러 지위상 선점 우위를 뺏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보고 일본의 고위 재무장관은 디지털 위안화가 선점할 경우 피아트 머니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의견을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제가 확신하는 건 중국의 CBDC, 중국의 중앙 디지털 화폐의 부상은 달러화에 있어서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올해 21년도와 그리고 내년에 22년도에는 각 나라의 디지털 중앙화폐 CBDC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 뉴스로는 영국의 재정고문이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요구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영국의 재정고문인 네일 리벌 사이즈가 청원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규제에 관한 뉴스라서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코인베이스가 이제 코인 트래커를 이용해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의미는 코인베이스와 코인 트래커가 협력을 하여 세무 입력 서비스를 완성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년도에는 암호화폐의 큰 흐름에 있어서 규제를 하며 이 제도권에 받아들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들이 서서히 완성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시고요. 코인베이스 측은 이 트래커를 이용해서 IRS로부터 받는 규제적 압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트래커사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고 제가 가입해서 살펴보니 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비트렉스, 크라켄 같은 미국 거래소의 지갑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퍼블릭 어드레스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코인들의 트랜잭션을 하나의 사이트, 코인트래커의 사이트에서 추출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한 세무 전용인 만큼 세금은 매매와 첫 번째 매매 그리고 두 번째 교환 당시의 차익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는 매매 또는 출금 당시의 가격을 모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 이게 대시보드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모인 차익의 총액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부과 시행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실행이 될 것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뉴스입니다. 이게 제 예상이지만 업비트, 빗썸 둘 다 22년도가 되기 전에 해당 코인 트래커를 이용해서 세금 부과에 도움을 얻거나 두 번째로는 자체 개발을 해서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업비트와 빗썸은 모두 고객을 모아야 하는 서비스니 이러한 준비가 된다면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이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업비트, 빗썸 사이트 둘 다 22년도까지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골드만삭스가 커스터디를 준비한다는 또는 수탁 서비스를 개시함을 알렸습니다. 이 해당 뉴스에서는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미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시티은행처럼 집이 큰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공식적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디지털 자산, 에셋을 인정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틀 전에 14일에 알트코인의 손바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기존 알트코인들이 여기 보이시는 리플,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BK입니다. 그리고 신흥 메이저 코인들이 별표 표시를 해드렸는데 폴카닷,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조금은 가려진 체인 링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폴카닷이 13,000원에서 16,000원으로 27%가 증가를 했고 체인링크가 17,500원에서부터 24,300원까지 40%가량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신흥 메이저 코인 폴카닷, 라이트, 그리고 링크, 스텔라 루멘 이 4개 중에 라이트 코인하고 스텔라 루멘은 아직 반등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주목해서 봐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10위권까지 제가 시총이 조금 높은 메이저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낮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위에 링크되어 있는 네오코인의 경우에는 특정 매물대가 쌓이는 가격에서 손익비가 우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 카이버의 경우에는 월봉상 1,600원을 넘기게 된다면 2,000원을 노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네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이버로 이 메이저는 아니지만 한 준급 정도 되는 또는 미들캡 정도 되는 애들을 2개 정도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실행하시는 경우에는 비트와 이더 그리고 신흥 메이저의 비중을 크게 들어가셔도 좋고 이 미들캡 정도로 되는 네오랑 그리고 카이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의 비중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록색 추세선을 봐주시고 오른쪽 어깨의 완성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오른쪽 어깨의 완성도가 준 완성 정도로 조정을 해주면서 움직여줬고 이 3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터치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하락세가 시작이 된다면 이 3만 달러를 깨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기 패턴으로는 이 검정색 선을 봐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상승과 하락이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원래 탐욕의 장일수록 이 정도의 변동폭은 일반적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해당 패턴이 유지되면서 5만 달러까지 위로 5만 달러까지 올려놓는다면 지금은 1만 달러의 조정으로 시장에 패닉을 가져왔지만 5만 달러가 된다면 2만 달러짜리 이 조정이 올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물론 이거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고 아마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이 실행이 된다면 그날 시황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폭이 심할 때는 최대한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3년에 한 번 오는 장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폭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는 거고요. 이렇게 무서울 때는 하루에 3번 올려드리는 비트코인 전문 시황글을 확인해 주시면서 이 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매매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흐름을 놓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를 해주시고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